10월에 만나는 로컬의 시대. 10월달 주제는 로컬 벤처입니다. 10월달이 되면서 로컬 벤처라는 단어들이 더욱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로컬 벤처. 로컬 벤처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컬 벤처 논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실제로 로컬 벤처를 육성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 비로컬이 답변해 드립니다. 자, 로컬의 시대. 로컬 벤처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로컬의 시대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9월달 로컬의 시대는 이런 느낌의 방송이 아닌 형태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저자분들을 모시고 팟캐스트 녹음을 했었는데요. 9월달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위해서 어딜 찾아뵙거나 또 오시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딱 두 분을 한 회에 한 분씩 모시고 두 차례 로컬의 시대로 방송을 했었죠. 로컬의 진화의 공동저자 중 한 분이신 조희정 박사님 모셨었고요. 또 그리고 슬기로운 뉴 로컬 생활의 최사연 윤찬영 센터장님을 또 모셔서 저희가 방송을 녹음했었습니다. 지난 회에는 책 소개를 하는 문화 컨셉의 방송이었다면 다시 시사와 경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매일매일 뵙는 분이지만 오래간만에 방송으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혁주입니다. 이름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최근에 발제와 강연 등등으로 많이 바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의 로컬 얘기와 지금의 로컬 얘기가 좀 달라져서 더 많은 행사가 생기고 저희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전의 로컬이란 얘기는 창업 얘기만 하던 로컬 또는 새로운 용기에 있는 시도를 하는 분들의 로컬 얘기라면 지금 2020년 후반부에 만들어지는 로컬의 담론들은 좀 더 사회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당면해서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희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한 거는 9월에서 10월 넘어오면서 로컬 벤처라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가끔 쓰이던 단어이긴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다시 나타났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동안 로컬 벤처라는 단어를 썼던 데들을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서 좀 더 기업화되고 있는 곳. 이런 데들이 이제 로컬 벤처다. 이런 표현들을 썼고요. 제가 이제 내용을 더듬어 보니까 안테나, 사회적 기업 안테나가 로컬 벤처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 씬에서는 잘 알고 있는 빌드, 또 로컬 벤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월곶에 네. 있는 빌드가 네네. 로컬 벤처란 말 자주 하시죠. 네, 그 이전에는 로컬 벤처라는 표현이 없었죠. 있다 하더라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IT 기반의 벤처 업계에서 로컬 벤처라는 표현을 덜어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해외에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스타트업 잘 안 알려지니까 토종 기업의 의미로 좀 쓰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로컬이란 말이 그 국내에 도메스틱의 개념으로 쓰던 건데 도메스틱이란 말보다는 보통 그럴 때는 이제 글로벌, 로컬 이런 개념으로 로컬 기업이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글로컬이라는 말이 나오던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예, 그 얘기를 예. 할 때 이제 로컬 벤처에서 토종 벤처 기업들을 표현할 때 로컬 벤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로컬 벤처 지금 등장하는 얘기는 좀 다른 의미,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9월달 저희 방송 내용 중에 로컬의 진화 조희정 박사님이 로컬 벤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실제로 로컬의 진화라는 책 안에 일본에서 등장한 로컬 기업들의 사례로 로컬 벤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로컬 벤처에 대한 책을 펴낼 거다라고 예고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라보니까 어느 틈엔가 로컬시에서 로컬 벤처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로컬 벤처란 얘기 이전에 이미 스타트업 창업신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담겨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스타트업을 꼭 IT 기술 기반 회사들만 스타트업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약간 경향이 달라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벤처 중에는 또 스타트업에서 발전해서 벤처 인증받은 곳을 벤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또는 조금 더 모험적인 어떤 다른 영역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 벤처라고 부르는 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간 지원 기관들이나 이런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 뭐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로컬 벤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셜 벤처의 미니 버전을 로컬 벤처라고 부르는 느낌. 저희 비로컬 지난 7월인가요? 그때 다뤘던 것 중에 서대문구 사례를 보시면 로컬 벤처를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대문구형 사회적 기업을 로컬 벤처로 표현한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로컬 벤처라는 단어가 지금 저희가 막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그런 다양한 그런 의미, 다양한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료들을 모아봤을 때 앞으로 나오게 될 로컬 벤처 담론이 이러이러한 느낌으로 가는 듯한 그런 걸 저희가 포착했다고 할까요? 감지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새롭게 논의될 로컬 벤처 이야기를 저희가 맞든 틀리든 이번 10월달 로컬의 시대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사 검색을 해보면 로컬 벤처랑 키워드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게 경남 소식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경남 자체에서 말하는 로컬 벤처의 의미가 저희가 앞서서 말했던 거랑 약간 좀 방향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경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7월이었나요? 저희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강의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었죠. 아,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혁신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네, 그때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 수집에 대한 건 제가 강의를 했었고, 그 전날 김혁주 대표님께서 이제 로컬에서 등장하는 여러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사례들을 이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경남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거를 저희가 감지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논의했던 건 라이프 스타일 기반으로 네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산다가 중심이었던 논의였는데, 경남에서는 그 라이프 스타일 얘기보다는 경남에서 어떻게 창업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남형 창업의 형태로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봤고요. 그리고 또 강의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또 통영에 강의를 하러 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관광 플랫폼. 관광 플랫폼 관련돼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사례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통영에서 만났던 분들도 경남에서의 창업 형태로 로컬 크리에이터형 창업을 궁금해하시고 배우고자 하셨었어요. 그래서 경남의 열기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근데 김혁주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예정 사항이지만 경남 가서 또 발제 하나 맡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경남 국제 포럼이 있는데 큰 주제는 이제 로컬의 민주주의고 그 안에 청년 창업, 지역 창업, 그다음에 혁신 창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시는 그런 포럼의 자리가 또 있어요. 네, 조희정 박사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할 때 로컬이란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다. 이런 이야기를 쭉 블라블라블라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요. 예. 그걸 다 전하기는 어렵고 조희정 박사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모셔서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정치나 행정 쪽에서는 로컬이 되게 중요한 화두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지방자치, 뭐 지방분권 이런 내용도 로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로컬 씬 안에서 얘기되는 로컬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창업,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의 형태, 뭐 그다음 콘텐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나 경제나 행정에 대한 데는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들끼리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중에 정치하는 사람 하나 나오면 좋겠다 정도의 얘기만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로컬 민주주의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섹션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치, 지방 분권 이런 것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 중에 지방의 산업인데 그 산업의 이야기들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쭉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경상남도가 2019년도부터 로컬 생태계를 경상남도의 산업 생태계와 이렇게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크게 관심을 못 가진 잘못도 있겠지만 외부 노출보다는 내실을 좀 다지고 계셨던 게 아닐까 2019년도에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뉴스 트래킹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2019년도 가을부터 경상남도에서 로컬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올해 있었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경상남도가 사용하고 있는 워딩에서부터 차별점이 있어요. 아, 중기부 지원 사업. 네네. 올 전반기에 140개 팀을 선발을 했을 때 보통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이걸 담당을 하잖아요. 예. 근데 경상남도는 보도자료 발송처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에요. 아, 로컬 크리에이터를 얘기할 때요. 네네네. 경상남도에서 보도자료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아, 경남의 로컬 크리에이터 논의들 보도 자료들은 도에서 내보낸다. 도에서 먼저 나온 거고 도 일자리 경제국장이 그 코멘트를 한 걸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다루는 사업처럼 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중기부가 하고 있는 건데 그 중기부랑 관련이는 지역 창업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라 경상남도 도청에서 이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업무가 공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코멘트가
지역 창업실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예. 경상남도의 일자리 경제국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다는 거는 눈여겨볼 만한 거거든요. 실제 진행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죠. 도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이 사업을 후방 지원하고 있다는 뉘앙스인데요. 제목부터가 독특해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경남 스타트업 7개 선정. 경남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 혁신가라든가 뭐 사업자라든가 뭐 활동가 이런 게 아니라 예. 스타트업이라고 딱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오. 이 내용부터가 경상남도에서 로컬 벤처에 어떤 조짐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뉴스 트래킹을 작년도 가을부터 이렇게 쭉 해보면은요. 경상남도의 특징이 뭐냐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처음부터 뭐 특이한 이색 소상공인의 형태로 다룬 게 아니라 경상남도의 경제 생태계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도 9월 11일자 세계 로컬 타임즈 기사인데요. 예. 세계 로컬 타임즈는 세계일보의 자매지예요. 아. 네, 세계의 로컬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세계일보 자매지입니다. 예. 비로컬 발행인께서 지금 갑자기 막 놀라셨어요. 예, 저는 전 세계 로컬 소식을 전해주시는 줄 알고. 저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로컬의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매체는 비로컬입니다. 예. 9월 11일자 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상남도 전국 최초 경남 벤처 투자 설립 업무 협약. 경남 벤처 투자.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국 최초로 도가 출자를 하고요. 9개 기관과 개인이 4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경남도 안에서 새로운 펀드를 일으킨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투자회사가 주식회사 경남 벤처 투자인데요. 오. 이 47억 중에서 대한제강이 28억 원을 출자를 했고요. 오. 경상남도는 도를 대리해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4억 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해서 예. 도 내에 그 벤처 생태계, 그러니까 투자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걸 이때부터 선언을 하고 조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보통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에 언제 생기나 했더니 이런 일이 벌써 벌어졌네요. 벌써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창업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창업 투자 펀드 조성하겠다. 그때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보니까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발언이다. 그러니까 김경수 처음부터. 지사의 공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로컬의 붐이라든지 로컬 크리에이터의 대두 말고 처음부터 지역 창업 또는 지역 경제에 대해서 큰 밑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도지사가 창투사를 설립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뛰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도지사가 영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에 있는 혁신 창업가들을 어떻게 담아보겠다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밑그림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위에 청년 창업을 또 거기에 얹어 넣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롭게 도전하고 그 불굴의 의지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경상남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하게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고요. 이 창업 자금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보통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서는 이제 매체들이 취재를 하러 가게 되니까요. 한국경제 2019년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7억 원의 펀드가 조성이 됐고 누가 얼마 출자한다는 내용과 함께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이죠.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지원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하겠다. 경남 테크노파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것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맨 하단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이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창업투자회사 설립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 부족한 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9년도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창투사를 도가 만들고 그러게요. 창업을 지원하는 도 내에서의 법을 만들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창업자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미 2019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뭐 이 사업이 뭐 어떻게 된지는 제가 이건 더 구체적으로 안 찾아봤어요. 근데 요 내용만 봐도 경상남도가 창업에 대해서 진짜 별렀다. 마음 먹고 한다. 그렇죠. 재창업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년도 9월에는 이렇게 기사가 2번 나오고 쓱 사라졌다가 올해 봄에 다시 경상남도에서 이 스타트업 펀드에 대한 내용 기사가 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또 세계 로컬 타임즈 기사예요. 6월 3일자인데 경상남도는 6월 2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50억 원 규모의 G 스트롱 혁신 창업 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랑 업무 협약을 한 거예요? 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고 아.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47억 규모의 경남 벤처 투자 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 벤처 투자에서 30억 원을 받고 그다음에 BNK 경남은행과 울산대 산학협력단이 유한 책임 조합원으로 각각 3억 원을 출자했다. 이런 예,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2019년도에 47억 원 외에 또 5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또 조성이 된 거죠. 한 100억 가까이 됐네요. 네, 근데 이 펀드는 7년간 운영하면서 지역의 유망 창업 벤처 기업을 집중 발굴에 투자하겠다. 자, 이 내용 안에 로컬 벤처가 언급이 되는 거죠. 대놓고 로컬 벤처라고 안 써있지만 지역의 유망 창업 벤처 기업을 집중 발굴에 투자하겠다. 지역의 벤처 기업. 예. 네네. 그리고 이 결성 금액 중에서 20%인 10억 원 이상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창업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어쨌든 간에 말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경상남도 안에 있는 기업한테 투자하겠다. 창업 생태계를 네. 만들겠다. 이 말인즉슨 경남 와서 창업해라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왜 안 알려졌을까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좋은 내용들이 저희도 눈 씻고 예, 보니까 예. 이제 보인 거지 전에는 찾아야 몰랐던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인데. 네. 그리고 6월 달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처스퀘어에 7월 달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경남 혁신센터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나선다. 네, 이게 중기부 사업하고 좀 겹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봄 지나고 여름이 끝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8월 10일자로 나온 게 있는데요. 예. 제목이 재밌어요. 하모펀드. 청년 창업가들에게 경남을 기회의 땅으로. 사모펀드요. 하모펀드. 아, 하모. 네. 아. 사모펀드가 설마 이렇게까지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사모펀드가 왜 그런데 하모펀드구나.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하모. 나름대로의 그 레토릭일 수 있는데 예. 경상도 사투리 하모 여기서 나온 건데 어. 하고자 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펀드. 아,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네, 굉장히 청년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겁니다.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 펀드예요. 저 이 보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 청년 임팩트. 네, 이 내용이 뭐냐면 향후 3년간 펀드 결성액의 70% 이상을 경남의 청년 지역 가치 창작자 괄호 열고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가 나온 네, 거네요. 와 사회적 가치 기반 창업 기업 괄호 열고 소셜 벤처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서 또 깜짝 놀라는 업체명이 나옵니다. 예. 출자자이자 공동 운용 기관인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 미스크입니다. MISC. 소셜 벤처니까 나오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 로컬 관련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올해 1월이잖아요. 예. 1월 달에 특별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2020년도를 예측하는 방송을 시작했는데 맞아요. 그 시기에 강릉에서 그렇죠. 행사 하나가 있었죠. 릿 2020. 예, 릿 2020, 불을 밝혀라 2020 하면서 예. 로컬 임팩트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렇죠. 소셜 임팩트 펀드 조성하는 투자자들, 엑셀러레이터 이런 분들이 강릉에 모여서 로컬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로컬에 이제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 로컬 임팩트들을 저희가 이끌어낼 거예요. 다들 같이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강연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컬 임팩트란 말은 없는 말입니다. 이거 네네. 찾으시면 국지성 호우 나와요. 예. 근데 어쨌든 국지성 호우처럼 그때만 얘기가 싹 나오고 사라진 것 같았는데 예. 그 이야기가 그때 참여했던 기업 중 하나였던 MI 소셜 컴퍼니가 경남에서 그런 펀드를 조성하는 강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경남, 완전히 경남까지 가셔서 네. 그럼 이쪽 분야로 완전 가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 로컬이 사실은 특정 지역에 종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왜 강원도에서 얘기 있었는데 경남에서 그걸 해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경상남도에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펀드 조성을 하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미스크가 운영을 하면 미스크의 펀드도 일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영시도 시 차원에서 여기에 펀딩을 투자를 했어요. 한다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잖아요. 통영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통영의 분위기가 달랐다. 관광 플랫폼. 예. 네네. 관광산업 쪽인데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배우겠다. 로컬 크리에이터형 창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친 거죠. 닭살 돋았죠. 아니 MISC 등장해. 그다음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셜 벤처를 동급으로 보고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겠다고 그래. 예. 거기 통영시도 등장해. 그리고 플랫폼도 공간들도 자꾸 조성이 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도자료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누가 하는 걸로 해놨냐면 김경수 도지사 코멘트로 하고. 도지사 직접. 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펀드 운용을 해달라. 오. 이걸 뭐 도 차원에서 보자면 대통령의 발언하고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는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 뒷부분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며칠 전에 거제도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행사에 참석한 거제의 로컬 디자인 섬도 섬도 로컬 대표님. 크리에이터, 로컬 크리에이터의 코멘트도 들어와요. 저희가 이제 아직은 기사가 안 올라왔는데 섬도 대표님 만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들 많이 담고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 지역을 보는 눈을 뜬 귀향 청년이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열렬히 환영받는 분위기로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게 여기 또 담겨 있어요. 예. 물론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과에서 주도하는 느낌이 들긴 예, 하지만 예. 일단 이 내용 자체가 뒤늦게 저희가 눈 씻고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잖아요. 섬도 대표님이 원래 거제 분이시긴 했는데 바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경험도 하시고 다시 거제에서 일을 시작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진짜로 지역 창업에 대놓고 좀 생태계 조성하고 밀어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의 투자 생태계 얘기까지만 나온 겁니다. 전체 생태계 중에서 투자 생태계 얘기만 한 건데 그럼 경상남도는 로컬 크리에이터 어떻게 육성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 이 내용도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어요. 기사가 더 있나 보네요. 네네네. 작년도 7월 기사인데요. 이 벤처스퀘어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매체죠. 그렇죠. 창업할 때 모두가 보는 매체잖아요. 네. 벤처스퀘어 기사인데 경남 혁신센터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마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기부 지원 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랑 좀 달라요. 그래요? 이거는 1차 년도 사업 같아서 사업 규모는 작은데요.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수 6개 팀에게는 10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의 독립적 형태로. 네네네.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해서 실험적인 느낌이죠.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첨언을 하자면 중기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있고요.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마다 본인들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사업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남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래 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건데 뭐 상금 100만 원까지가 다야 이렇게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기사 보면 재밌습니다. 경남의 매체 뉴스 경남에 올라온 9월 5일자 기사인데요. 예. 이렇게 공고가 나갔는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몇 팀이 참여했냐면 이 교육기관에 34개 팀이 참여했대요. 34개 팀이요. 상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금을 준다라고 한 계기가 중요했던 거죠. 예. 경상남도에서 34개 팀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9월 달까지 교육 수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센터장님 코멘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새로 오신 센터장님 아니세요? 이전 센터장님, 이전 최상기 센터장님. 센터장님 코멘트인데 경남에도 지역 특징을 잘 활용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에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런 게 좀 예의상 나오는 그런 외교적 발언인데 이거를 1년이 지난 2020년도에 비슷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2020년 8월 11일자 기사예요. 경남도민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경상남도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2020년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밌는 게 2019년도에는 로컬 띄우고 크리에이터인데 2020년은 붙여쓰기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중기부 공식 용어가 됐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저희 방송을 듣고 저희 이메일 리스트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상금 100만 원이 최대였는데 20개 팀을 선발해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 5개 팀을 선정해 팀별로 2천만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 어쨌든 한 팀 정도는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중기부에서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3천만 원 정도에서 차등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3천을 못 받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도 내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사업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상금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예. 2000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의 자금 구조는 저희가 모르지만 어쨌든 의지가 강하다 이걸 네. 느낄 수 있네요. 중기부 사업과는 별개다. 예. 5개 팀에 불과하지만 뭔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만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그 각 담당자의 코멘트가 들어오잖아요. 이 코멘트가 재밌어요. 김현미 도 청년정책 추진단장이 코멘트하는 걸로 나옵니다. 추진단이 있구나. 김현미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 국토부 장관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동명이인입니다. 예. 혁신적인 분야인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유입을 촉진시키고 또 고부가 가치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 좀 정확하네요. 진짜 나름. 진짜 닭살 돋죠. 오. 저희가 그동안 방송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이란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이거 열심히 하면 경남에 좀 반영되나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한 1%는 기여했다고 저희 스스로 자부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크리에이터가 다르다 그 의미를 좀 다르게 적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담당자 코멘트인데요. 예. 담당자가 경상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담당자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도에 있는 청년정책 추진단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의 사업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왜 코멘트 담당자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다른 내용하고 또 겹치는 게 있어요. 담당자분이 겹친 코멘트가 나왔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또 우리가 더 확장해서 봐야 되는 건데 김경수표 청년 특별도 밑그림은이라고 하는 제목의 경남신문 언제 나온 건가요? 2020년 5월 6일자 기사입니다. 여름 기사구나. 5월이 청년의 달이잖아요. 청년 특별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그때 5월 6일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서 1터, 3터, 놀이터라고 하는 3개 부문 1, 2, 3 놀이. 네. 여기서 1위 로컬 크리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능력개발, 생활안전, 결혼여성, 권리보호, 문화참여, 혁신 등 9개 분야 126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무슨 청와대나 무슨 국무조정회의 급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굳이 해석하자면 라이프스타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1터 부분의 첫 번째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도 차원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8월 달쯤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청년 이 특별단장의 코멘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로컬 벤처라는 단어보다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얘기네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보다 보면 결국엔 로컬 벤처로 또 연결이 되긴 하는 건데 경상남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창업 생태계가 어떤 건지 지금 밑그림이 막 보여지잖아요. 청년 육성, 청년들의 창업, 청년들의 정착 이런 것들이랑 쫙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저 혼자서 지금 너무 뉴스 트래킹하면서 너무 흥분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한 게 그래도 저희도 어쨌든 간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하자면 경남에서 나름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아까 제가 뭐 경상남도에서 임팩트 투자 MISC 얘기를 하긴 했는데 또 저희가 또 이쪽 분야 하면 또 잘 알려져 있는 엑셀러레이터 있잖아요. 크립톤. 네. 크립톤이 언급되는 기사도 나옵니다. 양경준 대표님 경남 가셨구나. 네.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요. 하모펀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모가 아닌 하모펀드. 거의 같은 날짜에 나와요. 8월 11일자 경남도민일보. 그러니까 하모펀드 얘기가 8월 12일자 경상남도 보도자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경상남도, 경남형 엑셀러레이팅 참가 스타트업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고투 경남 2020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도내 스타트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님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펀드 조성한 거랑 또 다른 트랙으로 하나가 더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주관사가 크립톤이다. 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양경준 대표님이 그동안 엑셀러레이팅 하시면서 팀별로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내용을 항상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시잖아요. 경남형 엑셀러레이팅 안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결론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들어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맨 마지막에 도 담당자가 코멘트를 하는데요. 아까 그분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다른 분. 도 일자리 경제국장님께서 코멘트를 국장님. 일자리 경제. 이 코멘트 내용도 재밌는데요. 세계를 놀라게 할 스마트 제조. 누구나 경남을 기억하게 할 로컬 콘텐츠. 지역 경제를 웃게 만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로컬 콘텐츠라는 로컬 콘텐츠는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콘텐츠를 이렇게 적절하게 쓰시는 분 처음 봤는데. 이게 경상남도가 뭔가 사고를 치려고 그런 거죠. 스터디를 거대한, 좀 하고 계시나 본데요. 대형 진짜. 사고를.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경상남도가 뭐 청년 특별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 청년 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청년 정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도지사예요. 김경수 도지사. 오. 김경수 도지사 플러스 도의원 2명, 청년 정책 전문가 5명,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청년 8명이 위원이 되어서 청년이 포함된 청년위원회가 청년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져 돌아간다는. 도지사님 이미지가 점점 젊어지네요. 네, 그렇죠. 도지사님 청년인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잖아요. 예. 네, 이게 지금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런 청년 정책들을 하실 때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아, 그죠. 테이블 많이 오셨죠. 그렇죠. 청년청 뭐 이런 것도 예, 예. 실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별명을 청년청이라고 붙여서 예, 예. 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그 광역 자치단체급에서 이런 시도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기사면 거의 뭐 도지사님이 청년이고 내가 곧 도전의 정신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로 가시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또 2019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연결이 됩니다. 2019년도 10월 초에 있었던 일인 건데요. 경상남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양성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경남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의 사회혁신 연속 토론의 3번째 주제가 로컬 크리에이터였어요. 아마 그때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 다녀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광주를 대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아, 우리 윤현석 대표님 네, 다녀가셨구나. 로컬 맥주와 브루어리의 그 대명사인 무등산 브루어리. 예, 윤현석 대표님 이때 가서 발제를 하셨거든요. 아, 그것과 김경수 도지사가 그 청년정책위원회의 사업이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이 예, 예. 예, 여기서 연결이 또 됩니다. 오. 근데 어쨌거나 한 2년 동안 쉬지 않고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벤처 또는 지역 창업, 그다음에 청년 혁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는 고민을 했다고 어느 정도 족적을 남긴 거네요. 네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도지사의 공약이 이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펀드 조성이다라고 했는데 그 펀드 조성 안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 게 로컬 스타트업, 예. 예,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도지사님이 공약을 내세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도지사 선거가 지난번 지방선거니까요. 아,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으로 소급되는 거죠. 그러면 딱 그 시기에 잘 보셨네요. 한참 논의가 활발할 때이기도 했잖아요. 네,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정치 그 선거와 관련된 그런 좀 논란이 있어서 아, 예, 예. 그동안 재판 등등으로 도지사님께서 활동을 그쵸. 그동안 많이 못 하셨어요. 언급하기 좀 애매한 상황들이 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좀 자유로워진 이때가 되니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그동안 그럼 준비를 했다. 네. 뭐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예, 예.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활동하실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예, 예.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남 창업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서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게 이제 경상남도에서 로컬 벤처 이야기를 그 담론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경남의 경제적 어쨌든 기반 중에 중요한 영역을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런 네네. 말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지난주에 미친 듯이 다녀왔죠. 1박 2일 일정으로 저희가 김해공항으로 가서 렌터카를 가지고 약 500km인지 600km인지를 달려서 그렇죠. 거제도와 통영과 진주와 남해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일주일 코스인데 이틀 사이에 진행했던 것 네. 같아요. 팜프라 유지왕 대표님 그리고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 대표님을 저희가 팟캐스트로 초청해서 현지 녹음을 했고요. 그 외에도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아주 재미난 분들도 만나고 왔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일정들을 보내고 와서 저희가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보고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네.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네네. 돈의 흐름이라는 게 어쨌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니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친다 같은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연상하게 된 게 지난달 로컬의 진화편에서 예. 조희정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로컬 벤처와 아, 저희가 만났던 팜프라나 공유를 위한 창조가 조희정 박사님이 언급했던 일본에서 먼저 예, 이야기가 예. 됐던 로컬 벤처와 비슷한 면이 있다. 음, 로컬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벤처 예, 예.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 사례랑 한국 사례는 저는 아직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더 저는 오늘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든 게 기사를 이렇게 덩어리를 압축을 해보니까 경남에서 새로운 한국형 로컬 벤처 담론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일단은 공유를 위한 창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공유를 위한 창조가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공유라고 그러면 보통은 그런 네네. 이미지였으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만나서 보고 이야기 들었던 건 뭐냐면 거제도가 갖고 있는 아웃도어 자원들을 이용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꿈꾸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 녹음한 거 조금 스포일 해보자면 본인들만 하지 않고 생태계를 조성해서 거제가 아웃도어의 성지가 되게 만들겠다 이런 담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제도의 자원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거제도 하면 조선소 생각하고 뭐 그리고 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해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웃도어 스포츠의 성지다. 온갖 아웃도어 자원들이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남해 판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농촌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한 깊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봤을 때는 판프라는 되게 좀 가볍고 디자인적으로 좀 역량이 있는 크리에이티브 컴퍼니처럼 보였는데 현장 방문해 보니까 세상에 무거운 수많은 과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팀이더라고요. 네, 이건 완전 스타트업이었어요. 사회 혁신을 위한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촌의 보존도 중요하다 해서 친환경 주택 만들어야 된다 해서 호북이 뭐 이것도 2천만 원 정도의 자본으로 만들고 태양광 발전 들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몇 마디 얘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 귀농귀촌 팀이라고 네.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귀농귀촌 센터가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가 방문하고 예, 이제 알게 예.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경상남도의 로컬 벤처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공유를 위한 창조와 판프라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로컬 벤처는 뭐냐? 일본의 로컬 벤처 논의는 저희보다 선행 연구 사례가 많고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역이 붕괴됐다 해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가 아직 대한민국은 좀 먼 얘기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올해부터래요. 2020년이 인구 소멸의 원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진짜로 체감하게 될 거야 곧. 네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지역 부흥 협력대라는 얘기까지 만들어서 한국 사례로 생각해 보시자면 서울시의 넥스트 로컬 사업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서 지원 자금까지 포함해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했었던 거죠. 네. 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지역 부흥 협력대 대원을 뽑아가지고 지역별로 수요가 있는 곳에 보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제법 지원금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1인당 월급 뭐 연봉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월급이 한 4천만 원. 그 다음에 활동 경비도 한 2,300만 원. 뭐 그걸 합치면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총액이 6, 7천만 원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서울시 넥스트 로컬 사업 규모하고 비슷하죠.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수가 굉장해요. 한 2016년, 17년도에 지역부흥 협력대 대원들 숫자를 봤더니 거의 5천 명에 가깝고 997개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훨씬 규모가 커졌겠죠. 네네. 지역 부흥 협력대라는 게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 농촌, 산촌에 국한된 면이 있기는 있어요. 네네. 무너져 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새로운 활력을 갖고 청년이 간다 쪽에 가까웠는데 재미있는 건 이 지역 부흥 협력대 때문에 일본에서 로컬 벤처란 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원금 받고 움직이고 하는 이 단순한 논의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창의적인 또는 용감한 창업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일본식 로컬 벤처로 이해했던 거는 진짜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아는 건 지역 부흥 협력대에 가깝겠죠. 로컬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 좀 기업화되는 그런 창업을 로컬 벤처로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심각했네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이 붕괴된 이유, 인구 소멸 때문에 위기가 온 다음에 정부가 나섰고 정부가 나섰을 땐 아무래도 지원금 사업에 가까웠는데 뭐 다 합치자면 6, 7천만 원 되는 내용으로 1년에. 근데 그 이후에 단순히 사람만 올 게 아니라 지역 내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촌 위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산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으로 만들 건가.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어떤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네.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단순히 저희가 지금 요즘에 말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 말고 어떤 마을을 이루는 또는 지역을 이루는 경제 기반을 위한 모든 사업군에서 다
활동하는 사람들을 로컬 벤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뭐 돌봄 서비스도 있을 거고 IT 서비스도 있을 텐데 네. 사라져 가거나 무너져 가거나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어떤 재건의 차원, 정말 옛날 단어긴 하지만 정말 그런 재건의 차원으로 움직이는 로컬 벤처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로컬 벤처 협회까지 있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본의 로컬 벤처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로컬 벤처인 거죠. 네. 정부가 서울시 넥스트 로컬 사업 같은 걸 한번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단순히 지역에 지원금으로 보낸다, 도와준다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 때문에 로컬 벤처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2년 동안 얘기해왔던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 이런 논의랑은 조금 발생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가 주도한 사업을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다루게 되면서 그쵸.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상황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붕괴된 다음에 고민하기보단 이미 붕괴될 걸 예측하고 로컬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만난 팀들을 좀 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역이 사라질까봐 창업한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지역에 자원이 있다. 네. 지역에서 새로운 일들을 꿈꿔볼 수 있다. 도모할 수 있다 때문에 창업을 하고 창직을 하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그동안 만나왔어서 저는 좀 일본보다 우리 상황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경남에서 하는 얘기 자체는 이미 그 어떤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올 것 같은 거잖아요. 스타트업이 흔히 말하는 돈 다 떨어지고 우리 어떻게 하지? 요 시점이 올 수 있는 걸 강력한 펀드로 좀 건너뛰게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인내 자본이라 예. 그 데스밸리를 건널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또 저도 나름 이제 경남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살펴보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공감이란 매거진을 도정 자료를 네네네. 예, 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매거진을 보면 인구 소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경상남도에서. 예, 경남이 되게 심각하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인 행정구역상 인구 소멸 자료를 보면 고위험군이고 한 60 몇 %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급박함이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 얘기도 있고 뭐 공약도 좋고 다 좋긴 한데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경남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활동 그리고 창의적인 지역자원 활용 때문에 로컬 벤처란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도립대학을 2개나 갖고 있다는 것도 나름의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도립대학을 2개나 갖고 있다라는 건. 경남도가 96년 정도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학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에 있는 어떤 훌륭한 자원들, 청년들이 밖으로 유출되기보단 기회를 좀 더 주겠다. 도 안에서 육성도 하고 여기서 경제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가겠다 의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거창이 하나 있고요. 남해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남해가 관광 자원도 굉장히 좋고 자연 자원도 좋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 펀드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학교가 있으니까 규모는 크진 않지만 네네. 좀 새로운 어떤 구조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2019년 10월 7일 기사인데 작년도 기사네요. 예, 예. 네.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 소멸 위협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냥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할지도 몰라 이런 고민을 해왔었는데 경남은 전반적인 조사를 다 끝내고 대책을 좀 세우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8개 지자체 중에서 12개가 소멸 지역이면은 이거 진짜 도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예,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이젠 큰일 난다 쪽의 위기 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저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살펴보다 보니까 2021년 1월에 경남 혁신센터라는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다른 거네요. 예, 지역혁신센터 이번 정부에 생겼는데 그 지역혁신센터도 아니고 또 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아니고 그냥 경남혁신센터라는 걸 새로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신축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활용되던 건물을 다시 리노베이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닐까 혹시.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 펀드 조성과 로컬 벤처 얘기와 지역 청년 창업 육성과 이 수많은 논의들을 담을 그릇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 저를 만났던 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1인 창조기업,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창조경제 그 두 가지가 합성된 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해야 되니까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유형의 창업자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우리는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그 일종의 데피니션을 한번 하고 가잖아요. 그 내용을 합쳐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1인 창조기업이랑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창조경제 얘기했던 거 합쳐서 소상공인 버전으로 바꾸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느낌이 나게 그렇게 그 문서 작업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장과는 네. 다르지만 정부의 기조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솔직히 걱정되는 게 이게 정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춤을 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면 네네네. 로컬에 대한 관심도 식어지고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좀 외면받으면 어떻게 될까?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김경수 도지사는 지금 현 여당인 민주당 쪽이잖아요. 예. 근데 가장 큰 현 야당 쪽의 정치인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하자는 말을 했었어요. 경남에서요? 네. 오. 지금은 이분이 의원이 아닌데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경상남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의 강석진 전 의원이에요. 이분이 이번 21대 선거 나와서 무소속으로 등장한 전 경남 도지사였던 김태호 지금 현 의원한테 져가지고 의원직이 아닌 상태이긴 한데요. 이분이 이번 총선 나오면서 공약사항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경남에서는 어떤 정치권의 어떤 이권이나 아니면 방향성 또는 정치적 문제 말고 일단 지역을 살리자 쪽으로 손을 잡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경상남도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된지는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 소멸 위협 지역 아니에요. 다 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좀 협소한 지역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 위기에 있을수록 이 로컬의 가치라든가 로컬의 콘텐츠의 소중함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로컬이 새로운 산업화가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지역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선거운동하면서 냈던 보도자료가 좀 재밌어서 제가 봤거든요. 여기서 이해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조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6차 산업 느낌이 나요. 무슨 내용이냐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 3개 국립공원 명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에 산삼 등 각종 약초는 물론 사과, 오미자 등 고랭지형 작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랑한다. 자, 이런 그 농업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도 콘텐츠로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이전까지는 보통 언론에서 이거 감 잘 못 잡으셨는데 그냥 로컬 푸드다, 뭐 특산물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이거를 다양한 콘텐츠라고 묶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석진 후보의 공약,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은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농인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떠나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더 재밌는 것 뒤에 부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와 이 로컬 판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할 내용인데요. 강원도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의한 창조도시 혁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본인들 얘기에 강원도 얘기를 언급한다고요? 이거 국회의원 공약 그 보도자료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빈 말이 아니라는 거죠.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이 어디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디가 모범 사례인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하나에 나옵니다. 나름 캠프에서 분석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과 육성에 대해서 창조도시 혁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창조경제 얘기를 해석해내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아까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로컬에서 정치인 나와야 된다고 낙선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후보군에서 리처드 플로리다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연구를 나름 했다 정도로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쭉 더 읽어보면은요, 잘 가다가 약간 용두삼이인 느낌이 좀 있는데, 이처럼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블라블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4개 자기가 출마한 지역구에 해당되는 4개 군을 묶어
6차 산업 특구 지정 공약으로 끝나요. 아, 약간 아쉽다. 예, 이게 아쉽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로컬 컨텐츠로 농촌과 농촌에 나오는 특산품을 바라본 거에 비하면 예, 예. 6차 산업 특구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로컬 크리에이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조경제 얘기랑 이명박 정부 시절의 1인 창조기업 논의랑 연결된다, 합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게 예, 예. 무리한 얘기가 아닌 게 이렇게 보여줘도 많이 벗어난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좀 재밌는 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 창조 경제를 말했던 정부는 이게 뭔지 모르고 끝났고 네. 이번 정부가 돼서 약간 뭔지 알아간다 정도의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벌써 10년 넘게 뭔가 시도되어졌던 것들이 정책으로 올라왔던 것들, 예,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지만 지역에서 단순 창업하고는 좀 다른 게 생겼다 정도의 얘기일 것 같고요. 경남이 말하는 경남형 로컬 벤처는 진짜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들이 직접 대놓고 밀면서 키워주는 일종의, 요즘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유니콘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경남에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상남도의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슬픈 상황,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위기 상황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로컬이 있냐 없냐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그런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부러운 정책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내년도에는 이런 정보를 외부로 좀 더 펼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경남에 있는 창업팀들만 갖고는 이 정도 펀드를 다 해소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김혁주 대표님께서 이번에 경남에서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예, 예. 거기 계시는 분들과 어떤 교감을 나눈다는 거는 되게 그 좋은, 저희한테는 좋은 취재의 예, 예. 계기이자 김혁주 대표님 발행인으로서의 예, 예. 과제가 아닐까.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정리해서 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좀 전달해드리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튼 저희가 지금 너무 먼저 앞서서 설레발을 이렇게 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경상남도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 내용도 좀 올 이번 달 후반기에 있을 컨퍼런스 다녀오셔서 예, 예. 11월 로컬에 대해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배우고 와서 한 번 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로컬의 지금 정치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를 말씀드리려다가 저희들의 과제를 도출하는 걸로 끝나버리긴 했는데요. 진짜 그 로컬 벤처라는 얘기들이 말이 회자되는 빈도수가 늘어날 것 같은 조짐이긴 하거든요. 경남은 진짜로 위기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기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전년도 기사에서는 63.6%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 소멸 위기 이 얘기를 퍼센트로 했을 때 63.6%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10월 달 기사에 66.7%가 나와요. 3%가 더 증가했네요. 예, 그러면 분명히 인구적인 변화라든지 지역적인 진짜 상황 변화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우리 돈 많아요, 뭐 우리 창업해볼 거예요, 공약이에요가 아니라 큰일 났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 로컬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계기들이 여기서 막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은 강원, 제주, 충북 사례 위주로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향후에는 경남의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팀들이 어쩌면 경남에서 한 번 더 어벤져스처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조만간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번 이어가 보죠. 출연해주신 김혁주 발행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둘이 출연했는데요, 뭐. 네, 로컬의 시대는 재방송이라니까요. 제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방송입니다. 펀드에서 조금 떼서 저 출연료 주세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로컬의 시대 첫 방송할 때, 두 번째 방송할 때는 장관님 말씀을 강해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그러네요. 네, 지금은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벌어질 일을 예언하듯이 그렇게 해서 예. 네, 신흥종교, 로컬교를 만든 듯한 그런 기분이기도 합니다. 예, 경남형 로컬 벤처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봅니다. 11월에 만나게 되는 로컬의 시대에서는요, 미리 예고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경상남도 갔다 온 후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예. 근데 그때도 출연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도망가시면 안 도망가요. 9월달처럼 도망가서 저 혼자서 저자들 불러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11월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로컬의 시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